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 오늘은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펜하이머라 하면 이제 원자폭탄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죠. 그 영화 자체도 이제 그 개발하기까지의 과정과 터뜨리기까지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터뜨린 후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어떤 삶 이런 거에 대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음. 근데 질문 있습니다. 예. 설마 아직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 우리 설마 있습니까? 일요일까지 보고 오자고 시간 한 설마? 2주 정도 줬는데. 약속을 하겠죠. 설마? 오펜하이머. 네. 오펜하이머. 네. 본인 우리 찾았습니다. 인사 오펜하이머의- 오펜하이. 오늘 오펜하이머로 인사를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 해볼까? 오케이. 오펜하이로. 오펜하이머. 오늘 오펜하이머 특집으로. 오펜하이머 이렇게. 어떻게? 오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오케이. 오케이. 저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 음. 리뷰를 나도 이제 찾아보고 오니까 음. 이게 되게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물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더라. 근데 혹시 어떤 물리학자들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제가 얘기해도 아.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물리학자가 한 명씩 나올 때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 진짜. 물론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내적 친밀감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선배님들이죠, 저희한테. 그렇죠. 네, 대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 연예인 그래서 보는 굉장히 느낌이. 반가웠는데. 연예인 보는 음. 느낌이 있잖아. 이렇게 한 명 한 명 음. 나올 때마다. 누구야, 누구? 맞아. 딱 그런 느낌이야. 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 나온 게 우리 닐스 보어 선생님. 보어의 원자 모형?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 물리학 원에도 나오죠. 보어의 네. 원자 모형. 양자 역학이 닐스 보어 10초. 선생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더라? 닐스 보고 다음에 바로 하이젠베르크가 나오죠.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 하이젠. 불확정성 원리의 원리. 창시자죠. 참고로 고등학교 과정 물리학 2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굉장히 또 파인만이 나와? 파인만이 나오는데. 파이먼 나오지. 파인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천재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나는 그 영상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 왜라는 질문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한 그 영상이 있어. 그걸 내가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봐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언급으로는 이제 막스 보른도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엄청 제일 중요한, 제가 제일 최애죠. 우리의 제일 최애일 수도 있죠. 아인슈타인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와 그쵸. 진짜 거의 실사화한 느낌. 너무 똑같은 그쵸. 사람이라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죠. 최애 아인슈타인. 최애 아이에 이어서 최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는 또 그 장면 나오던데, 리처드 파인만이 원래 그 구글에 이미지 검색해 보면은 그 무슨 젬베 같은 거 두드리는 사진이 있단 말이야. 음악을 했어? 영상에서 근데 그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악기를 좋아하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 근데 영상에서 이렇게 막 뭐더라, 하여튼 축하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약간 맞습니다. 고려를 한 것 같고. 일단 외모적으로도 닮은 사람들을 최대한 섭외하려고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맞아. 신기하네.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우리는 이론으로 따로따로 배우니까 이 사람 다 동시대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지. 소름 돋네. 그리고 오펜하이머랑 가장 가깝게 지내더라고 이 인물이 로렌스. 로렌스가 로렌스가 그분은 로렌츠. 쓰고 쓰는 달라? 이분은 다른 사람이야? 로렌스. 달라. 달라. 몰랐네. 그분은 뭐 하시냐? 로렌스는 입자 가속기를 그렇죠. 이제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태어난 게 참 신기하더라고.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맞아. 게. 우리가 배우는 현대 물리학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현대 물리학자들이지. 소름 돋겠다, 영화 그래서 볼 때. 아까 풍격이가 말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나올 때 나도 좀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 돋았다 진짜. 맞지? 분장도 너무 비슷하게 잘했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뭔가
절대자 같은 느낌이 났어. 그냥 과학에 어느 통달하고 그 잘난 과학자들 중에서 뭔가 최고 탑 맞아, 맞아. 코스라고 해야 되나? 어. 그 신선 어. 느낌이 나더라고. 이 사람이 확실히 그런 게 어. 있었지. 약간 그치. 좀 개구진 성격이잖아. 약간 음. 그게 약간 뭔가 통달한 사람의 여유. 마치 루피, 어. 기어 음. 피프스 같은. 루피도 이제 기어 음. 피프스까지 통달한 다음에 뭘 얻었느냐? 머리도 흰색이야. 머리도 어. 흰색인다가 머리 그치 음. 머리가 일단 하얘지고 즐기는 자 모드가 약간 되는 거지. 음. 웃으면서 살고 약간 이런. 나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일 처음 볼 때 결국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도 이 오펜하이머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가 이제 결과를 이끌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엄청 배척한다라는 공부를 배울 때, 우리 배울 때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 마치 이전 세대고 다음 세대로 넘겨준다 그런 느낌? 어. 마치 샹크스가 루피한테 세대를 돌려주는. 그렇지. 밀짚 밀짚 모자를- 모자를 주면서 그렇지. 다음 너다. 너에게 오펜하이머다. 미래를 아. 맡긴다. 어. 그렇지. 그런 루피네 오펜하이머가 가면 그치.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샹크스고. 실제로 동료가 많잖아 오펜하이머가. 아 동료가 많지. 그렇지. 중성자별 블랙홀 얘기도 나와서 조금 재밌었거든. 블랙홀. 블랙홀 하면 검은 수염이지. 왜? 그러죠. 그치. 뭐. 블랙홀을 설명하자면 검은 수염의 기술입니다. 모든 것을 거를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는 그치. 능력마저 빨아들이는. 맞아. 그렇지. 그렇죠. 어. 그래서 에이스한테 이겼죠. 그리고 근데 하여튼 그 블랙홀이라는 게 빛을 빨아들인 그러니까 그 블랙홀이 뭐냐 설명을 하면은 일종의 별이잖아. 점점 이제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중력도 강해지지. 근데 강해지다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까지 빨아들이는 게 이제 블랙홀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약간 어떤 게 나오냐면 블랙홀을 관측하자. 근데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거든. 실제로 근데 관측이 안 되는 게 관측된 거지 사실은. 그렇지. 블랙홀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에서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작품이지. 그 영화에서 이제 블랙홀의 모양을 형상화한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를 최대한 과학적으로 많이 반영해서 나온 모습. 근데 그것도 약간 뭐 상상의 모습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제로 관측에 성공했죠. 아 그래? 관측한 사진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그 인터스텔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관측을 했다고 이제. 그러면은 블랙홀의 사진이 발견된 거는 꽤 최근인가? 한 5년 안 됐을 거야. 5년? 그러면은 블랙홀 관측. 얼마 안 됐네. 그러면은 그 인터스텔라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구현한 블랙홀과 모습이 유사했다. 호기심 해결. 그 다음 나왔던 게 이제 우라늄 분열. 핵분열. 핵분열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그치. 오펜하이머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쪼개지는 걸 발견을 한 거지. 근데 그 쪼개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게 이제 그 물리학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질량 결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100g짜리 예를 들어서 100g이라는 질량이라 치면은 깨지면은 뭐 5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9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2g이 어디로 갔느냐?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얘기인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그 수치가 이제 엄청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자핵이 쪼개어질 때 아주 강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걸 발견한 이게 뭐 한 거고 이제 그래서 한창 이제 그 어떤 나라들끼리의 이제 좀 신경전이 예민할 텐데 세계대전 할 때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에너지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이제 양측에 이제 전달이 된 거지 정보가. 그래서 이제 빨리 누가 먼저 그 원자 폭탄을 개발하느냐 대결. 그 약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뭐 이렇게 핵무기 개발 버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로딩창 띠리디리디리 차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게이지를 채워서 누가 먼저 채우느냐, 이거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음. 핵부터 터뜨려서 이긴다. 약간 이런 대결이었거든. 와,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그러면 독일 나치랑 그 미국의 그 전쟁에서 대결해서 누가 먼저 개발하냐를 한 거야? 그렇지, 그 대결. 그치. 그 근데- 나치가 먼저 개발했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어. 오펜하이머가 이거를 빨리 개발하려고 심지어 후발주자였어.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지, 로스 그 지역명이 뭐더라? 엘러모스. 엘로스인가? 어. 거기에다가 그게 완전 황야거든. 황야에다가 기지를 막 지어가지고 과학자들 그 유명한 그 뭐야 유능한 나왔던? 과학자들 다 어. 끌어모아가지고 어. 이제 핵 개발에만 완전히 몰두를 하는 거지. 근데 와.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 외롭을까봐 음. 가족들까지 이제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이 살 거처, 아. 학교, 의료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맞아.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인 거지. 와. 장기전으로 그런 갔을 일이- 때 이제 심리 싸움이다. 음. 어. 마치 우리 임용고시처럼, 임용고시도 이제 보통 이제 한 3, 4월부터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한 11월에 수능 저 임용고시 치재. 그러면 그때 되면은 사실은 멘탈 싸움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멘탈 안 깨지고 끝까지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합격을 한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좀 신경을 쓴 거지, 영화상에서. 아, 그럼 그 잘난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둔 거야? 그렇지. 와. 그렇지. 엄청난 물리학자들이 모였지, 거기. 근데 그러면 진짜 많이 싸움 날 것 같은데 이 물리학자들이 뭔가 고집 있는 이미지. 맞아. 이런 그런 것들. 장면도 있었다. 징계를 학계 진짜 권위자들. 음. 실제로 많이 싸워. 그거를 이끌어간 게 오펜하이머고. 어, 어떻게 와. 보면 리더십 그치. 있는 사람이- 리더였지. 멋진 일이더네, 음. 그거는. 짜네, 진짜. 맞아. 거기서 원자 폭탄 얘기가 나오면서 또 텔러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그때 수소 폭탄이 또 최초로 언급됐지. 그러니까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자폭탄은 뭐야?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생기는 에너지인데 수소폭탄은 원자핵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란 말이야. 똑같이 핵융합. 질량 교수 일어나고. 핵융합, 그치? 핵융합에 의한 그 에너지 저기 뭐야 폭탄인데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은 약간 원자폭탄의 상위 호환인 거야. 더 강한 무기인 거지. 이게 개발이 되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실컷 만들어 놓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야. 맞아. 이게 참 모순되잖아. 왜 그럴까? 왜? 저기 오펜하이머가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을 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뭐냐면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렇지. 만들어서 전쟁을 끝냈어. 끝내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이 휩싸이거든. 어쨌든 이 사람이. 죄책감이 휩싸이는데 지금 상대 진영에서도 원자폭탄을 당연히 만들었어. 그럼 이제 양측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리병에 넣어둔 정갈 2마리는 이제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함부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내가 공격을 먼저 하면은 상대를 죽일 수 있겠지만 이 마지막 살아있는 힘으로 반격을 때리면은 같이 죽는다. 맞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핵이라는 거는 보유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거든. 근데 어쨌든 양측 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수소폭탄을 만들려고 소련에서 이제 움직임이 보이니까 미국에서도 야 오펜하이머야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오펜하이머는 이게 약간 현타가 온 거야. 이게 뭐지? 끝도 없네. 그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왜 만들자 하니까 안 도와주지? 입맛 소련 편인가? 빨갱이다 해서 얘를 괴롭히는 거야 마지막에. 야. 끝에서 엄청 괴롭혀. 막 신문하고 빨갱이를 몰아가고. 그게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메카시즘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나오거든. 메카시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메카시즘이라는 게 그 공산주의를 좀 과격하게 조금 배척하는? 배척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가 그런 사상의 피해자지. 하여튼 나는 있잖아 그 영화를 누구랑 보러 갔냐면은 학교 쌤들이랑 보러 갔거든. 내가 이제 나랑 역사 쌤이랑 영어 쌤이랑 생물 쌤 이렇게 갔어. 그래서 나는 좀 영화 끝나고 나서 내가 좀 아는 척 막 할라 했거든. 물리학자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생각보다 과학적인 얘기가 많이 없고 차라리 아싸리 어려운 내용은 사회학적인 얘기인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제 그 역사쌤한테 뭘 많이 물어봤어. 메카시라든지. 하여튼 사회학적으로 좀 어려운 오히려 영화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과학적으로 안 한 척을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못했다. 그거 다 거짓말인 것이죠. 모든 폭발 장면에서 그런 연출이 있거든. 뭔가 터뜨리잖아. 뭐 실험을 하든 뭐 트리니티 실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폭발하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폭탄 만드는 과정이니까 펑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고 나서 소리가 나중에 터져. 그게 이제 나랑 같이 갔던 영어 선생님은 그냥 어떤 극적인 연출인 줄 알았대. 우리 빛이 빠르잖아. 빛이 빠르고 소리가 느리단 말이야. 빛이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그치? 소리의 속력은 300m per second거든. 100밖에 안 돼. 음속도 되게 빠른 속력에 속하지만 빛이랑 비교하면은 100만 배 차이가 나.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빛과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빛이 훨씬 더 먼저 도착하고 소리가 나중에 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원리가 뭐냐면 천둥번개지. 천둥번개도 이제 번쩍하고 나서 1, 한참 있다가 2, 이 하다가 3. 구구구구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과학적 원리를 반영해서 폭발 장면을 보여줬다. 그리고 폭발할 때 보면 어. 거기 누구지? 텔러는 선크림을 얼굴에 싹 바르죠. 그치. 그 폭발 맞다, 장면 맞다. 정확하게 말하면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실험해보는 처음으로 터뜨려보는 그 장면 엄청나게 그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인데 맞아. 거기서 여러 과학자들이 한 명이 선크림을 엄청 바른단 말이야. 그 왜 그래? 이제 폭발을 할 때 방사선이라고 하죠. 방사선. 이 방사선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높죠.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거의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지만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지. 리처드 파인만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 안에서 맞다. 그냥 생눈으로 본단 말이야. 음. 그런 거 보면 이제 과학자적인 광기가 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자기 눈으로. 이거 차 유리로 보면은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봐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옆에 과학자가 막 걱정하거든. 너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하면서 이제 무슨 극장 뭐지? 자동차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리처드 파인만은 차 안에서 자기 눈 생눈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은 막 고글 같은 것도 끼고 저기 누구야?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무슨 이상한 뭐 편광판 같은 걸로 보는 것 같은데 뭘로 봤지? 하여튼 뭐 판때기 들고 이렇게 보는데 리처드 파인만은 그냥 차에서 그냥 자기 눈으로 테스트를 한다. 30km 밖에서 관측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은 또 뭐 그렇게 뭐 실명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이제 여러 그 핵폭탄 실험을 관찰하는 여러 과학자들의 모습이 있었지.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원자 폭탄 같은 경우는 100g짜리 어떤 물체가 깨지면 뭐 50, 50이 돼야 되는데 49, 49가 된단 말이야.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게 원자 폭탄이잖아. 근데 핵융합은 반대로 예를 들어 뭐 10g, 10g짜리 물체가 합쳐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무게를 달아보니까 18g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역시 또 질량이 줄어들었지. 그 줄어든 질량만큼 터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소폭탄이 원자폭탄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되지.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히 태양의 에너지를 구현하려고 하는 게 수소폭탄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면 원자폭탄이라는 게 터지면 왜 위험할까? 연쇄 반응 때문이지.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뭐야? 계속적으로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 칠 수 있는 거죠. 우라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중성자를 쏴줘야 되는데 이 중성자를 쏴서 이 우라늄이 쪼개지면은 얘가 또 중성자를 중성자를 두 개, 세 세 개 개를 써지. 내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기서 나온 다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을 터뜨리고 걔가 또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또 이렇게 나오고 이제 흔히 말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연쇄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까지 예상을 하거든.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수학적으로 이제 0에 가깝다라는 결과값을 냈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트리니티 실험을 하기 직전에도 그 장군이 지구 종말 안 일어나게끔 하자라는 그런 대사도 나오고, 과학자들도 실제로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계속된 연쇄 반응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내는지 몰랐던 거지. 그치. 연쇄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모든 공기를 지구상의 공기를 태워 먹어서 지구를 다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가설도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과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과학자가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는 이 물질이 카드뮴인 거지. 이 카드뮴 물질을 이제 적절하게 배합을 하겠지.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원자 폭탄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카드뮴의 역할이 뭐냐면은 중성자를 빨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중성자는 그 우라늄을 터뜨리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중성자를 싹 걷어내주는 역할을 해서 카드뮴을 잘 쓰면 힘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을 아주 잘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렇지, 원자력 발전. 그렇지. 그래서 참 실제로 과학계에는 그런 게 많아. 좀 나쁘게 쓰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잘 조절하면은 약이 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취약 같은 것도 마취제 같은 것도 사실은 독약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아주 묽게 쓰면은 우리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취제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원자력 발전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지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물 많이 타가지고 쓰면은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되는 거지. 그 원자 폭탄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강한 폭발력,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온의 열이 나오더라고. 수천만 도씨까지 올라가던데. 수천만 도씨까지 올라간다고. 와, 되게 높게 올라가네. 그 엄청나게 높은 온도.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눈이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 빛. 그리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나오네 이게. 그렇지. 그리고 아주 이제 파장이 짧은 그 전자기파인 감마선 같은 거? 그치, 감마선이 나오는데 이 감마선이 바로 그 투과력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동의 일종이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데 그게 이제 피부에 닿게 되면은 뭐 살이 녹을 수도 있고 내가 건물 안에 숨었어도 건물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흔히 말하는 픽폭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치. 위험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잘 쓰면 약이거든. 그래서 감마선은 아까 말했듯이 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아주 조금씩 사용해가지고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전문용어로 감마 나이프. 감마 나이프 하니까 뭐가 생각나, 한소순? 트라팔가. 샴블즈. 그치. 로우. 원피스에서 의사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트라팔가 로우의 그치. 필살기 중에 하나가 감마 나이프라고 해서 이제 그치. 기술을 쓴다. 죽음의 수술. 자, 그런데 이 핵융합은 엄청난 4천만 켈빈이랑 고온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태양에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게 전 세계적인 목표라고 하더라고. 아까 핵 분열보다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건 다 핵 분열 발전이고 핵융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으면 더 큰 에너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인공 태양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근데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 핵 분열은 그렇지. 단순히 중성자만 탁 쏴주면 일어나지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압, 고온이 고압, 필요한데 고온. 그게 태양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발동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원자 폭탄이 터지면은 이 버섯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된다 이가. 그거 왜 그런 줄 아나? 왜 그렇게 되는데? 궁금하지? 궁금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은 위로 솟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일단 상승하는 성향. 뭐 뜨거운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향하니까. 그리고 위쪽 공기가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로 솟아. 근데 솟는 이게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벙 터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순간적인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데 밀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여기가 진공이 돼. 가운데가. 그러면은 펑 밀어냈다가 진공이 되니까 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나? 순식간에 사라지겠네 그렇지. 그러면. 펑 하면서 진공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서 이 지면 근처는 이렇게 모인 모양이 되고. 그러면 이 모였으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모양, 그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폭발한 잔해나 그런 공기들이 가스가 위로 가려는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밑에는 압축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굳이 그게 원자 폭탄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 그런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대. 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도 담겨 있고. 이제 최종 빌런이 누군지 알아요, 이 영화에서? 아이언맨이야, 최종 빌런이 아이언맨. 그렇지. 아이언맨이 최종 빌런이야. 한때 과학자였지만 이제 그 오펜하이머 때문에 흑화를 냈단 말이야. 오펜하이머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과거에 청문회 같은 데서 해가지고 아이언맨이 흑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흑화해서 흑화해서 처음에는 말해라. 처음에는 오펜하이머를 좀 좋아했지. 그치. 좋아했는데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약간 아인슈타인한테 뒷담화하는 거로 오해하고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근데 그게 약간 조롱한 이유가 내가 알기로는 그 수소폭탄을 만들자고 트라우스 맞지? 이런데 기억이 스트로스. 스트로스. 스트로스가 이제 또 수소폭탄을 개발하자고 주장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 개발하자의 반대주의였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을 격하게 한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또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스타크? 누구라 했지? 토니 스타크. 로다주.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라 했겠냐? 토니 스타크가 청문회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의장으로 있을 때 동위원소를 이제 수출하자 했어. 수출하자고. 그게 수출을 하지 말자 했어. 수출하지 말자 했어. 왜냐면 그게 이제 핵무기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근데 오펜하이머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그게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조롱을 했지. 뭐 샌드위치도 뭐 그런 이제 핵무기 만들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앙심을 품고 얘가 엄청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오펜하이머한테 이제 그 반발심을 갖다가 이제 얘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거지. 그 장면 이제 이해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은 뭐 칼이라는 것도 칼로 사람들이 요즘에 참 그런 뉴스가 많은데 칼이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야. 양날의 검이지. 그래서 양날의 검.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 뭐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나라에서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칼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칼을 전부 다 가정에 있는 칼을 전부 다 회수 국가로 환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동위원소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동위원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건데 그거를 금지하자고 하니까 뭐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랬으면 샌드위치도 위험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아이언맨이 흑화해서 최종 빌런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빌런이 되지.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근데 볼 거다 이거 맞지, 쇼록쌤? 봐야죠. 오케이. 그러면 스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들은 거 아니야? 이거는 스포가 아닌 게 들어와.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다. 스포가 아닌 게 일단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했잖아. 그러면 말하는 되겠다. 오펜하이머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잘 알고 있나? 알지. 그리고 혹시 영화가 어디 옷인데? 영화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지 어디 옷이지 오펜하이머? 영화 어려워. 나도 보면서 약간 이해했어. 보는 도중에 이해를 했어.
아니 나 보고 약간 나서도 후반기 가서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리뷰 찾아보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 주변 맞아.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이해를 했거든. 그래서 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오히려 영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음. 내가 나도 오케이. 뭔가 스포당하는 게 싫어서 최대한 빨리 어떤 보는. 분석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들어갔거든. 음. 아 근데 좀 보고 어. 들어가야 되겠더라 그 영화는. 아, 맞아. 어.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빌런을 이제 나중에 막는 게 누구냐? 음. 프레디 머큐리. 아, 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 뭐 그 왜? 그건 좀 보헤미안 랩소디 나오는 머큐리 알지? 마마. 나중에 마마 부르거든. 그래서 그거 듣고 아이언맨이 하면서 이제 끝난다. 오. 역시 그 얘기해도 그래서 되나? 영화 끝나. 그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아, 미안. 진짜 마지막에 에오 떼창하는 거 잊을 수가 없다. 그것도 하면 안 되지. 아, 너무 큰 스포다. 그 가지고 아인슈타인 일부러 그까지 말 안 했는데 난 참고 진짜 참고. 너무했다. 진짜? 그럼 아인슈타인이랑 보어랑 오펜하이머랑 다 모여서 에어하고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그 11호 일어난다. 11호 그 아이언맨 아. 편이랑 그 프레디 머큐리 편이랑 편 먹어서 11호 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흑화한 나중에 거네. 아이언맨 나중에 아니, 그때 아이언맨 빵 하니까 그- 다 없어진다 이거. 다 죽여버리네 그랬고. 와. 영화 다 아이언맨 봤다. 니 안 봐도 몇 년도 되겠다. 사람인 거 진짜. 와 이렇게 세계관이 이어진다고? 결말 나왔다. 그래서 쿠키 나온다 쿠키. 쿠키 두 개 있다. 쿠키 두 나온다. 개. 쿠키 두 기다려야 개. 그게 된다. 있다. 와 이거 뭐 빵빵하네. 3시간짜리인데 쿠키 2개에다가 지금 아이언맨 나오고 프레디 그래. 머큐리 나오고. 초과 캐스팅이랑 안 그래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 유명한 배우들이. 맞아. 그거 근데 봐야겠네. 진짜 그건 진짜다. 그래서 그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 나오잖아. 근데 그 대통령도 배우가 누구더라? 게리 올드만인가? 게리 올드만. 맞을 걸. 맞지? 그 이게 어. 나도 못 알아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와 맞네 싶더라고. 나도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그 로다주 나왔을 때 바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로다주인지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맞아. 이미지가 완전 다르더라. 그리고 그 총괄 저기 뭐야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들 대장 그리고 맞아. 어쨌든 군사 정책이니까 저기 뭐야 군인 장군. 대장 이름 뭐라고? 그로버스. 그로버스는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 맷 데이먼이 또 나와. 맷 데이먼 맞아. 완전 짱짱한 거지. 거기 데인 드한도 나와. 맷 데이먼 부하 있거든. 데인 드한. 데인 드한이 그런 쩌리로 나오더라니까. 데인 드한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스파이더맨 어메이지 스파이더맨의 그 고블린으로 나오는 배우야. 그 부잣집 아들내미로 나오는 그 오스본. 오스본. 고블린으로 나온. 근데 그웬 죽게 한 그치. 그 원흉 아이가. 그 쩌리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 영화에서. 놀란 감독의 빵빵한 배우들. 그치. 봐야겠네. 참 그래 놀란 감독이 영화 찍는다 하면 나도 버선발 나는 뭐 배우가 아니긴 한데 버선발 뛰어 나와야겠다 맞지?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바로 가야지 그래. 봐야지. 그 정도로 굉장히 명장이고. 그렇지. 영화 자체가 또 보통 영화가 아니니까 이게. 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느낀 점이 이런 물리학자 같은 이런 이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그래. 그 과학 우리가 또 좋아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선생님도 그자 과학의 대중화를 힘쓰시는 분인데 이번에 초전 도체 터졌을 때 그렇게 대국민적인 관심이 몰린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더라고 진심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과학이라는 것들의 접근성이 좀 좋아지는 세상에 왔으면은 더 좋은 세대 되지 않을까. 근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그렇게 수준 높은 영화가 나올 줄은. 누구인가? 뭐 더 할 얘기 없죠?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안 된다! 누구야? 총쌤이 해야지 왜 안 해? 잘 렐레 릴레이